사다리차? 이거 이런 건 일본에서는 그 소반차. 이거 어떻게 해요? 한국은 이게 일반적이에요. 진짜 이거 일반적이에요? 이거 봐요. 안 믿는다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의 이사는 한국과 얼마나 다를까인데, 일본의 이사가 조금 한국 사람들 보기에는 특이해 보일 수도 있겠네요. 저도 이제 일본에 있으면서 이사를 10번 이상을 했거든요. 대학생 때는 거의 1년마다 한 번씩 하고, 사회인이 돼서도 제가 뭐 이직을 많이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이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 아마 그 일반적인 일본 사람보다 많이 한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사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나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한국과의 다른 점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의 이사는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도 저희 집도 이사를 했는데, 저 같은 집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울산에 살았는데, 울산에서 집을 이사를 하다 보니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해. 그리고 이제 방과 후에 돌아가는 집이 다른 거야. 그러면 이사가 끝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어릴 때는. 그리고 또 제가 군대 갈 때인데, 제가 입대할 때, 논사훈련소 갈 때 이제 집에서 이제 부모님과 떠난 그 집과 첫 휴가 나올 때 들어가는 집이 다른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이사를 간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사를 할 때는 이사 현장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분명히 집을 떠날 때랑 돌아갈 때랑 집이 다르네? 이제 이런 경험만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 이사하는지 잘 이제 이미지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오늘 일본 이사 이야기를 듣고 한국이랑 이렇게 다르네요. 오상 나 이렇게 해봤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똑같네라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 가지고 자, 흔히 말하는 이제 일본의 이사 시스템인데, 일반적으로는 요런 느낌입니다. 이건 뭐 비슷하죠? 트럭, 짐차가 와가지고 박스에 있는 이삿짐을 이제 뭐 차에 실는다. 이게 이제 일본이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전체적 이사예요. 맞아. 그런데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유학생 때는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학생 때는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이사를 했냐면은, 자, 이게 일본에 흔히 말하는 이제 아카보라고 해가지고 유명하네요. 유명합니다. 경차 트럭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짐을 넣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경차 트럭에 들어갈 정도의 이제 짐, 흔히 말하는 대학생 정도라면은 혼자 살다 보니까 원룸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에 태워가지고 이제 이사를 하는 방식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교토에서 대학 생활을 했는데 4번 이상을 제가 이사를 했거든요. 거의 학년마다 한 번씩. 그럴 때마다 이 아쿠아보를 불러가지고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시스템도 이게 요금이 싼데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도 안 합니다. 10만 원 이내 우리나라 돈. 아마 그거는 거리마다 여러 가지 다르겠지. 그러니까 교토 내에서 이제 움직일 때는, 지역 내 움직일 때는 10만 원 이내로. 그러니까 제일 저렴한데 이유가 있어요. 이게 드라이버, 운전자 아저씨가 와요. 운전자 아저씨랑 이제 나랑 같이 이사를 하는 거예요. 뭐 하냐면은 그 아저씨는 싸놓은 짐 있잖아. 예를 들어 내가 다른 데 가서 박스를 들고 와. 박스 포장을 해도, 아니면 뭐 짐을 뭉쳐놔. 그거를 옮겨는 줘요. 차에 실어줘. 그리고 이사 갈 집에 아저씨가 딱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주는 거야. 근데 아저씨가 혼자 하면은 다 안 끝나잖아요. 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 옆에 조석에 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움직이면서, 이사 왜 가나? 저번에 좀 월세가 좀 세가지고 한번 이사해보려고. 그래? 그래, 해보지.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요금이 싼 이유가 있는데, 이게 시간제로도 운영하거든요. 예를 들어 2시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저씨도 이날에 몇 건 이상 뛰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해주고 빨리 끝내면 다른 현장으로 또 뛰어가는 거예요. 차 몰고. 근데 이거는 근거리만 가능해. 너무 거리가 멀면은 가성비가 떨어져요. 왜냐면 말했잖아. 아저씨가 한정된 시간에 빨리 돌려야 된단 말이야. 빨리 이 현장 끝내고 바로 옆 원룸 가가지고 또 이사 옮기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먼 거리는 안 돼요. 그러면 먼 거리인데 짐이 양이 적으면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단신 이사 패키지라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도쿄에서 어학연수를 하다가 교토로 대학을 가서 이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했어요. 거리가 먼데 이사를 해야 돼. 근데 짐이 적어. 근데 이게 택배로 보내기에도 애매하고, 이삿짐 센터 부르기에도 애매한 짐이 있잖아요. 짐이 이만해요라는 분들. 진짜 짐이 이만해요. 그러니까 있잖아. 폭이 104, 그 다음에 뭐 깊이 104, 그 다음에 높이 170,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회사는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예. 근데 저도 사실은 대학교 갈 때 자기 고향에서 교토까지 이걸 사용했습니다. 지금 이거 했어요. 예. 여러분 신박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의 공간 효율로 있잖아요. 안에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그 다음에 옷부터 해가지고 다 집어넣어서 이사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싸지거든요. 지금 아마 여기까지도 한국에는 없는 신박한 이사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인 이사예요. 자, 뭐냐면은
일본 두 번째로 큰 회사입니다. 아트 히코시라 해가지고 코스가 3개 있어요. 일반적인 이사는 기본 코스, 하프 코스, 풀 코스가 있어요. 기본 코스는 냉장고라든지 큰 가구 빼고는 본인이 다 박스에 넣어서 포장을 집에 다 해놔야 돼. 자기가 이사 가는 사람이. 그러면은 이삿짐 센터가 와서 옮겨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옮겨준 끝이야. 그러니까 포장도 본인이 다 하고 짐 그거 해치는 것도 네가 다 하세요가 일본에서 기본 코스예요. 많은 분들 기본 코스랍니다. 일본에서는. 선택해요. 왜냐면 이게 제일 싸거든요. 예. 그다음에 하프 코스. 예를 들어서 포장은 이삿짐 센터가 해줘요. 그리고 짐 푸는 건 네가 하세요. 반만 이삿짐 센터가 도와주는 걸 하프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풀 코스는 뭐겠어? 그렇죠. 짐 싸는 거, 포장도 이삿짐 센터가 해주고 짐 푸는 것도 정리하는 것도 이삿짐 센터가 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풀 코스예요. 근데 이건 요금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일본에서 대부분 이런 기본 코스 본인이 짐 다 싸고 예. 그다음 옮겨주고 짐 푸는 거 본인이 한다라는 식으로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국에서는 많이 풀코스로 하니까 포장이사 하는 거 한번 보자. 자, 뭐 포장을 와서 해주네요. 일단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무슨 차이가 날까? 일본에서 고객을 대신해서 포장을 해준다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고객이 있어야 돼요. 고객이 예를 들어 저 나가가지고 잠깐 일 좀 보고 올게요. 안 됩니다. 왜냐면은 물건이 없었다는 클레임이 들어오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저씨들이 옆에 일하는 동안에 가만히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당일에 하는 회사도 있는데 그러면 하루 종일 있잖아. 아침부터 밤까지 이사를 해야 돼. 맞아. 왜냐면 아침에 와가지고 포장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오후에 짐차가 들어옵니다. 왜냐면 포장을 한 4-5시간 해야 되거든요. 맞아. 그러면 오후에 짐차가 들어오고 또 짐차 뺄 때 또 이거 한다 보니까 아침 한 9시에 오면은 이사 끝나면 저녁 6시, 7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방식으로 느끼기에는 뭐야 아침에 그 다 끝내가지고 오후면 이사 다 끝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야? 라고 느끼지만 아닙니다. 짐 빼가는데도 일본은 하루 종일 걸립니다. 바깥에 오사임 추미코 둘밖에 없는데도 저 정도면은 3, 4인 가족이면 어머나 세상에. 그죠? 진짜 어머나 세상이어야 됩니다. 예. 그건 알았어. 느리다는 거 말고는 또 각했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르죠. 양생이 나옵니다. 요조라는 표현을 쓰는데, 문, 계단의 난간, 벽, 바닥 등 새 집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예를 들어 이사 가는 집 현관 있잖아요. 아파트 공동 현관이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합니다. 왜? 문 긁힐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로 짐을 많이 옮기거든요, 일본은. 그 다음에 또 이사 가는 집 내부 안에 이런 식으로 도배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닥부터 해가지고 모서리, 그 다음에 주방, 그 다음에 문 닫는 부분을 다 포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기스가 생기면 그걸 돈 내야 되잖아, 이사 업체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스가 생기면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왜 이런 거 할까? 너무 오버 아니야 느끼잖아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일본은 이런 이제 보호 작업을 해야 되냐면은 바로 일본은 이게 없어요. 사다리차가 없어요. 일본은 이사할 때 사다리차가 없습니다. 일본은 이사할 때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냉장고도 직원이 들고 옮깁니다. 아까 봤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반입 작업이 나오고 분명히 이거 보면서 사다리차로 옮기지 않나? 왜 짐을 내려가지고 현관으로 들어가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사다리차 이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런 식으로 보양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다리차? 이런 건 일본에서는 그 소방차. 그 소방차. 지금 소방차죠. 예.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한국은. 진짜요? 한국은 이게 일반적이에요. 진짜 이거 일반적이에요? 진짜요? 한국은 이게 당연한 거라고. 저도 많이 한국으로 가본 적이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뭔가 드라마 찍을 때라든지 뭔가 특별한 거 아닌가요?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큰 차이예요. 위험하잖아 이런 거. 그 물건이 떨어지면 야바이 하네요. 이거 보자 맞아요. 20층, 30층 그런 아파트는 안 돼? 그러니까 사다리차가 못 올라가는 데는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일반적이고 나발이고 이게 없어요, 그냥. 없어요, 일본은.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왜 일본은 사다리차로 안 해요라고 물어보잖아요. 반대로 여기서 보면은 왜 사다리차로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위험하다 이렇게 위험해 보죠. 짐이 떨어지면 어때요? 바람이 불면 어때요? 또 지진 나면 어때요? 여러 가지 있잖아. 인식이 이래.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잖아. 위험해 보인다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 옮긴다는 게 기본이에요. 일본에서도 어떤 게 추가금이 붙냐면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이렇게 옮겨야 되다 보니까 4층,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러면은
아저씨들이 둘이서 냉장고를 메고 있잖아요. 4층, 5층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 추가금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 이사하는 집에 엘리베이터 없으면 좀 그 요금이 비싸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왜 포장이사 할 때 여러분 왜 보라 하겠어.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하는지 자기들 들고 옮기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들고 옮기기 편하게. 그래서 일본 이사할 때 박스가 무진장 많아집니다. 짐 하나 넣더라도 박스를 만들어. 기스 안 나게. 안 다치게. 아까 이것도 왜 이렇게 까는 거 같겠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로 무조건 옮기니까, 일본은. 맨션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무조건 엘리베이터 옮기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쓸 때 이거 있잖아요. 주변에 주민들한테 가서 인사하는 업체를 듣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은 오늘 이사가 있어서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써야 됩니다. 모자 딱 벗어가지고. 그러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주민들도 알아요. 이게 붙어있으면 오늘 이사 오네. 예를 들면 너무 큰 거 그 입구에 현관이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이거 테이블 분해합니다. 응. 자기들이 분해해서 드라이버랑 볼트 다 간수해가지고 테이블 다리 테이블 다리 다 분해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조립을 해줘요. 일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야 이사 그까짓 거 그지 아저씨들 불러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올리면 끝인데 아니 뭐 이사하는데 뭐 그리 힘들어 할까 여러분 느끼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거 봐 이삿짐 센터가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이런 걸 준비가 돼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일본은 이사할 때 이런 흐름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테크트리가.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무조건. 근데 이거 하나만 우선 그 얘기를 제가 하면 아파트는 무조건 아까 뭐지 사다리자 같은 거 없는데 주택이면 2층 주택이면 밖에서 2층에 그 내는 그거는 있어요. 사다리 차는 아닌데 사다리 차는 아닌데 2층까지는 올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사를 할 때 인력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그 시간만큼의 인력을 쓴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고용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밑작업이라는 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사 한번 하려면은 진짜 날을 제대로 잡고 해야 돼요. 이사 준비할 때도 그렇고 짐 들어갈 때도 그렇고. 특히 거리가 멀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궁금한 게 뭐예요? 이거잖아. 드디어 왔다. 이게 제일 궁금할 거 아니야. 지금까지 여기까지 듣고 알았어. 뭐 사다리 차가 없는 것도 알았어. 사람이 하는 것도 알았어. 단신 그것도 근데 얼마인데? 그래서 얼마야? 얼마면 돼? 이게 정해진 게 없어요. 예,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저에게 물어보잖아요. 이사 비용 얼마 일본에서 이사 비용 얼마 정도 필요해요라고 물어보는데 그거 없어요. 양마다 그 거리마다 그리고 그 업체마다 전혀 다르니까 시가에 횟값이에요. 횟값. 일본의 이삿짐 센터는 한국의 회센터랑 같은 느낌이다. 한국도 횟집 가면 회센터잖아요. 왜 이삿짐 센터가 센터를 붙이겠어? 시가라서 그래요. 그래서 언제 이사를 하냐에 따라서 제일 많이 달라집니다. 요시. 자, 그래가지고 일본의 이사는 한국과 얼마나 다를까를 얘기를 했는데 일단 사다리 차가 없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일본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거 있잖아 벽에 막 이거 뭐 포장재를 발라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해요. 정말 많은 부분이 한국과 일본이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보면은 왜 한국의 사다리 차 저거 위험하지 않냐? 어떻게 이사를 저렇게 해? 불안해. 한국에서는 어느 세월에 그거 다 옮기고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거리고 저거 어느 세월에 다 하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사가 일본은 기본적으로 비싸요. 아까도 뭐 처음에 나온 좀 경트럭이라든지 단신이 아닌 이상 가족끼리 움직이면은 이사 가격이 시가고 업체마다 가격도 다르고 기본적으로 진짜, 비싸요. 진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요라는 얘기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 계산기를 든 영업맨을 만나가지고 두들겨 보고 본부에 전화도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업체 불러가지고 또 계산기 두들겨 보고 그리고 견적서를 한 2-3개 정도 쫙 놔두고 여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또 전화해가지고 거기서 한 번 더 싸질 수 없나 이렇게 또 물어보는 그게 일반적인 이사의 과정이에요. 예. 이 정도를 해야지 일본에서는 이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이사는 많이 알아보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흑우가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시간도 그만큼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와 내가 한국에서 이사를 했을 때 이러지 않았는데 라고 아마 느끼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이사는 어떤지 예, 일본은 이렇다라는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떤 창고예요? 이걸 참고할 이유가 있을라나? 이걸 참고가 그냥 재미있었네요. 그냥 개꿀 재미였네 이거지.